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늘 명랑 인터뷰 함께 해주실 분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지난 10월에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네. 뭐 의원님 만나서 나눌 이슈들이 원래 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 어떤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예. 먼저 요즘 뭐 공수처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제 또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의원님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신 걸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는 또 반대한다는 것도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또 개정안까지 통과되고 이 전반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개혁에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해야 되니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을 두 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검찰이 정말 힘이 세고 영향력이 지나치게 세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센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수처를 추진하시던 분들이 네. 이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네.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 권력기관이 검찰 하나 가지고도 문제였는데 네.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네.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공수처법을 두고 우병우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시는 저는 건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제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안 할까를 보면 없었을 때 그 제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를 임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하나를 가지고도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네네. 일을 했는데 이제 공수처까지 하나 생기면 양손의 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네네. 뭐 항상 문재인 대통령처럼 선의를 가진 대통령만이 아니라고 본다면 권력은 항상 그 견제하고 부패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오늘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오늘 오전 인터뷰 나와서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야당을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잘못 나쁘게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질문을 이제 하니까 네. 윤호중 위원장이 나쁜 마음 가졌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았을 거다. 그런 우려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징계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대고 있지만 네. 윤석열 그 총장의 검찰이 저는 원래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그랬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예외 없이 저를 제외하고는 다 칭송을 하다가 조국 수사, 울산 선거 수사 이런 수사를 하면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저는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어제 그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공수처 어떤 분이 반대할 것인가 어떤 분이 찬성할 것인가 대략 뭐 짐작은 갔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불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이 뭐 검찰 출신이라서 그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밑보였다가 검찰에서 영장 청구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식당을 했었는데 그 이름이 상호가 별주부거든요. 별주부. 자기가 네네. 구속될 뻔해서 용궁 갔다 왔다. 그래서 별주부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의 네.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몸으로 느껴본 사람인데 원래도 공수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지만 처음 법이 통과할 때는 그래도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니까 견제가 되겠지 생각을 했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당에서 추진하는 거라도 찬성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네네. 또 법률가로서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 소신으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권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같은 당은 아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인데요. 네. SNS 통해서 응원 메시지 남기셨다고요? 네, 장혜영 의원 그 네네.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그 법안을 이제 찬성하기로 했는데 장혜영 의원이 영혼이 새까맣게 타는 것 같다는 걸 그 전에 남겼거든요. 네.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고 또 당론에 반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이나 그런 것은 다르지만 응원하는 훌륭한 정치인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이 어제 이제 투표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금태섭 전 의원님 어떤 사례가 데칼코마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요. 그 당시는 당론이었지만 이번에는 당론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은 이런저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조홍천 의원이 그 투표 불참하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당론도 그렇죠. 아닌 법안에 불참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징계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징계해서 지금은 뭐 당론 아니고 징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완전히 억압적인 분위기가 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점잔을 빼고 뭐 당론 아니니까 징계 안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에서 조홍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정말 댓글 폭탄이 쏟아지는데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말리는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방치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내의 이 당내 민주화 또 이견을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같은 것이 이렇게까지 좁아져서 이제는 징계 없이도 어떤 이 통제가 가능해진 상황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됐는지 이 당론도 아닌 법안에 불참한 의원이 나와서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이 점잖게 이번엔 징계는 안 하겠다 막 이런 비아냥 쪽의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의문입니다. 비아냥이라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받고 박주민 의원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대놓고 조홍천 의원을 그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비아냥이라는 말씀은 지나쳤다고 쳐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론이 아닌 법안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론이 아니니까 징계는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이슈를 좀 보면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8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또 중진 의원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철야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하죠. 뭐 어쨌든 야당이 가진 이제 무기가 필리버스터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법이 처음 통과했을 때는 국민들이 이제 공수처법하고 검찰 개혁을 동의어로 생각을 했고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요.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 수사 방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여러 수사지휘권 행사를 보면서 이 공수처 같은 기관이 힘센 기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낸다면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 막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양쪽 다 막말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쭉 해보죠. 징계위원회 어제 뭐 일각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한 번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예측과 또 한편에서는 하루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참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 엇갈리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어제 하루 하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추가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고 싶어 할 겁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게 하더라도 단기간 내 결정을 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징계 절차를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하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당연히 그 개선상에 있어야 된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곧장 가져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할 거고 아마 이렇게까지 칼을 뺀 이상은 중징계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징계. 네. 그러면 15일 이제 추가 심의를 한다고 하고 사실은 어제는 뭐 증인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작은 법정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럼 15일에는 끝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증인이 8명인데 이제 몇 분이나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이쪽 편 저쪽 편을 떠나서 대단히 많은 쟁점이 있고 지금
검찰총장을 중징계를 생각한다고 하는 사유 자체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네. 언론 기사 보니까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답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네. 이제 그 뭐 빨리 결정하려는 그 의도는 보이긴 하는데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적어도 충분한 시간과 절차의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네요. 서울시장 선거 나가십니까? 제가 그 정치인으로서 내년 후년 있는 중요한 선거에서 네. 제가 담당할 역할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집권 세력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또 현재 야당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해서 실망스럽지만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제가 맡게 된다면 피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답변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은 없고요. 저도 없으신가요? 탈당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 그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개인이나 또 몇몇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해야지 기존 정당에 무슨 서울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한 번 더 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네. 지금 기존 야당에 들어가는 것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제3 플랫폼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뭐 얘기가 약간 지금 줄어든 듯한 그런 보이스가 약간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년 선거가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미리 얘기해서 하게 되면 네. 누가 만든 방안이냐, 누가 주도하냐 이러는 그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로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변화하고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탈당을 지난 10월에 하시고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 뭐 기관에서 하는 얘기고 뭐 야권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후보다라는.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알겠습니다. 언제 선언을 어쨌든 선언하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네. 하면은 대단히 어렵고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정당들에 비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네. 늦지 않게 말씀드리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뭐 선언하시고 한 번 더 나오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